네,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우리 그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1번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실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실습하기 전에 한번 눈으로 실행 결과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프로그램 코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코드를 입력해서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써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기 보면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는 퍼블릭 멤버로 getName, getAge라고 있고, 요거는 이제 get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여기 봤더니 스트링, 우리 스트링이라는 거 아직 배우지 않았죠? 예, 우리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예약어인 경우에는 대부분 예약어는 이제 그 책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예약어가 아닌 것들 중에서 이렇게 당연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찾아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아,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지시면서 아, 뭔가 약속된 게 있구나 라고 자꾸 이제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10장의 그 스트링 클래스가 소개가 될 거예요. 여기 봤더니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죠. 예, 헤더 파일에다가 스트링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예요. 우리 10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자주 사용하는 우리 C 언어에서도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6장에서 함수 배웠죠. 함수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함수가 있었어요. 표준 함수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이미 정의되어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이미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함수들, 그런 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써야 했었는데 C++에서는 이제 객체 지향, 그러니까 클래스 단위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클래스가 이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포함을 시켜주고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멤버 함수의 리턴 값이 스트링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링 객체. 우선 지금 기억해 두실 것은 스트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미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샵 include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getName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는 리턴 값으로 스트링 객체를 리턴하는구나 라고 우선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getAge라고 하는 것은 역시 member 함수죠. 그래서 리턴 값이 인티저 정수 값을 리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tName 지금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아서 name이라고 하는 요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name 똑같이 name 같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 멤버 함수 정의에 보면은 this 객체 사용했겠네요. 봤더니 getName 아이고 getName이래요. 어디였죠? setName에 보면은 thisName이라고 되어 있죠. 요 thisName, 요 name은 누구의 name이죠? 해당 person의 name이고 오른쪽에 있는 name은 매개 변수를 전달한 name이 되겠죠. 그 다음에 set age 역시 지금 age의 값, 지금 age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해 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set age에 보면은 this age 해당 클래스의 age에다가 매개 변수를 전달한 age를 값을 할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t의 그 다음에 get의 멤버 함수들의 정의된 내용도 보면은 getName 그러면은 누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현재 객체의 name의 멤버 변수 값을 외부로 객체 외부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return 누구를 밖으로 전달한다? this name 사실 여기는 그냥 name이라고만 써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중복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 내에 멤버 중에 name이라는 항목이 있구나 라고 당연히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헷갈리죠. 이게 매개 변수 name인지 멤버의 name인지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주지 않아도 해당 클래스의
멤버라는 것을 알 수입니다.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this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this name 써줬고요. get age에서도 this age라고 써줬습니다. 요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였죠? 스트링 객체를 바로 name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person에 따르는 p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p1.setName에서 채치수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했습니다. 스트링 문자열 객체는 우리 그냥 그 문자 배열과 동일한 형태인데 거기에 멤버 함수, 멤버 변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장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쓰이는구나 흐름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치치수의 값이 이제 P1 객체에 전달이 됐고 19라고 하는 값이 역시 요 P1이라고 하는 객체에 전달이 돼서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럼 화면에 이름 콜론이라고 나오고 요거 리턴 받아서 치치수라고 찍히겠고 나이라고 나오고 요거 리턴 받아서 19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쵸? 실제 한번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불러놨는데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렇게 이제 해당 멤버 함수들 선언해 놨고요. 멤버 변수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해 주는 거죠. person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getName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앞에 했던 것을 우선 지우고 우선 요거 그 소스 코드 책이랑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return name이라고 써줘도 이 name이 뭐 매개 변수에도 없고 이 함수 내에서 선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클래스의 멤버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setName 했을 때 이 멤버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에도 name이 있고 그리고 그 멤버에도 name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면 이 name이 해당 클래스의 name으로 인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이 매개 변수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 선언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근데 나는 누구로 현재 그 객체의 클래스의 name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땐 이렇게 this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난 좀 다른 방법으로 써주고 싶어요. 우리 이거 있었죠? person의 name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엔터를 쳐버렸네요. 콜론 name은 name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요거보다는 요 방법이 더 그 입력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this 객체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포인터 객체.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고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도 직접 유추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유추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연습문제 1에서 생성자를 선언해서 정의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제 만드는데 여긴 생성자 초기화 목록을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name은 김수한무, age는 120으로 하라고 했고요. 또다시 생성자 오버로딩 한 거죠. person 해가지고 객체가 생성하면서 멤버의 그 매개 변수 값으로 전달받게끔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 얘를 정의를 하면은 우선 이제 선언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생성자는 퍼블릭 접근 속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클래스하고 동일한 이름이어야 했었고요. 오버로딩에 의해서 매개 변수가 있었죠. 콘스탄트 스트링 네임을 받고 콘스탄트 인티저 age를 받습니다. 왜냐면 전달받은 매개 변수가 이 생성자 내에 가서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콘스탄트라고 해주는 거 이게 매너 있는 코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정의해야겠어요. person 참 이 첫 번째 생성자가 우리 초기화 목록 지정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 콜론하고 뭐였냐면 name에 김수한무 콤마 그 다음 age에 120으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펄슨 두 번째 생성자가 콘스탄트 스트링 네임이고요. 그쵸? 콘스탄트 인티저 age였죠? 제가 펄슨 잘못 썼나요? 펄슨 맞게 썼죠? 그 다음에 this name에 매개 변수를 전달받은 name을 할당해주고 this age에 매개 변수를 전달받은 age를 할당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P1 객체를 생성했어요. P1 객체를 생성하면은 우선 그 디폴트 기본 그 초기화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값을 할당하기 전에 여기서 출력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김수한무하고 120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person p2를 생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직접 매개 변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만 줬고 18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P1이 아니고 지금은 P2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그 김수한무가 나온 것은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자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값이 name하고 age에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해본 거고 다시 set해서 값을 변경해서 변경한 값을 출력을 해본 거고 이번에는 p2 객체를 생성하면서 매개 변수에다 값을 전달했으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직접 수정하시고 테스트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 2에서 추가한 생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P1 객체, P2 객체 만들었죠. 근데 P1은 매개 변수 없이 P2는 매개 변수 EC 생성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요. 메인 함수 내에서 스트링이라고 해서 name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integer age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getName 요 P1 객체의 이름을 얘가 지금 getName은 public member 함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main 바깥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럼 return 해주는 값은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에 누가 와요? P1이니까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김수한무가 오겠죠. 그 다음에 P1의 age도 역시 120이 여기 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할당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직접 출력을 해봤어요. name하고 age 출력해보고 그럼 이거는 P1의 name과 P1의 age겠죠. 그 다음에 P2의 name과 P2의 age를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직접 코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연습문제 2에서 완성한 person 클래스 외에 다음에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재요.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봤더니요. 매개 변수로 person $p니까 우리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받은 거죠. 객체를 전달받았는데 얘를 이제 참조 객체로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참조 객체의 name하고 age를 직접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person하고는 지금 이게 특별한 관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는 person의 외부죠.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private member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은 에러가 발생한다. 그 이유와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직접 추가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있으니까 이제 함수를 하나 선언해 줘야겠죠. 아이고, void test라는 이름의 함수였고요. 매개 변수는 person의 $p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여기 밑에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void test의 person의 $p라고 해서 해주고 실제 내용이 cout p. name을 출력을 해달라 라고 했어요. 지금 딱 빨간 줄 나오죠? 잘못 접근했다 라는 거겠죠? p.age endline 해주고 그 다음에 p.
set age 라고 해서 값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p.name 이라고 해서 역시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 중괄호 닫고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은 F7 눌렀습니다. 당연히 에러 나야겠죠. 에러가 난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에러 person의 name 더블 클릭했더니 정의되어 있는 곳에 첫 번째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뭐죠? private member를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왜냐면 테스트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가 아닌 바깥측이니까. 역시 그 다음도 계속해서 private member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스트에서 퍼블릭 멤버만 접근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friend 함수로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얘를 선언한 내용을 friend 함수는 당연히 바깥에서 불러다 쓰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퍼블릭 바깥에다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쵸? 컴파일을 해보면 제가 뭐 잘못 썼나요? 한 개의 항인수를 받아들이는 함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p1.name은 이게 저기 뭐죠? 얘는 멤버 변수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하려면은 p.name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아니면은 p.setname인데 이거 제가 타이핑을 잘못 친 거죠? setname인데 원래 소스 코드가 그쵸? 여기서 setName 이걸로 해줘야겠죠? 예. 다시 컴파일 해보면 이제 에러 나지 않고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해봐야겠죠? 테스트라고 하는 한번 구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참조 변수니까 그냥 객체 이름만 써주면 되는 거죠. 내가 p2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바로 이제 테스트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함수 자체 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값을 바꿔놨잖아요. 값을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 p2의 네임을 출력을 해보면 테스트에서 수정된 내용이 출력된 것을 역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테스트에서 변경된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private 멤버에 접근하려면은 friend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 friend 함수는 클래스 내에서 선언해주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연습 문제 4에서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메인 함수 이렇게 수정해서 한번 실행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제대로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에서 4가 아니고 이거 5죠. 제가 잘못 썼네요. 5에서 완성한 person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메인 함수의 다음을 선언한 경우 실행 결과와 실행 결과가 이 보기 얘와 같이 출력되도록 한번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였죠? 포인터 객체. 그래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했어요. 생성된 객체에 생성할 때 지금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돼서 pp1이 바로 그 기억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 넣으려면 우리 메인 함수에다가 이제 person pp1 해가지고 new person 이제 동적 객체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박진영 25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값이 그 실행 결과처럼 책에서 예시한 결과처럼 출력을 하려면 cout 출력을 해줘야겠죠. 이름이라고 써주고 출력을 할 때 pp1이 지금 포인터 객체니까 pp1에 이렇게 줘야겠죠. 그래서 getName 이름을 가져오세요 라고 해줘야겠죠. endline 그리고 cout 이제 나이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나이 쌍따옴표
콜론 역시 pp1은 포인터 객체니까 참조 연산자 화살표를 써주고요. get age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마지막에 뭘 더 집어넣어줘야겠죠?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동적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객체 제거해줘야겠죠? 딜리트 누구를 pp1 그럼 pp1이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이 해제되는 거죠. pp1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pp1은 정적으로 그 기억 공간이 주소를 가리키는 기억 공간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pp1에다가 동적으로 생성한 이 기억 공간을 가리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일일이 다 실습해 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